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장 개장됐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와 시장 분석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해운대 지점 김충현 PB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반적인 우리 시장 강보합권 정도의 출발 예상되는데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시장에 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으면 하는데 현재 개장 분위기 좀 어떠세요?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2.9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1941.92%에서 코스피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1% 상승한 535.66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띄워드리는데 다우존스 스타트가 드디어 18,000선 고점을 연 최고점이죠. 연 고점을 돌파해서 긍정적인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종합주가지수는 아직까지 고점대, 정고점대 근처도 못 간 1940포인트에서 조금 힘을 못 주고 있는데 전 세계 증시가 긍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커플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장에도 3분기 GDP가 시장 4.3, 4.6, 3.9 예상치보다 상회한 5.0 성장이 나왔었죠. 3분기 성장만 놓고 본다고 치면.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뚜렷한 상승하는 모멘텀이 아직까지 없다 보니 과연 산타넬리가 왔고 2,000포인트가 돌파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은 것 좀 기대해보면 대형주들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배당을 확대하겠다. 배당 금액을 정확히 얼마인가를 밝히겠다는 뉴스가 나오면 산타넬리, 다우존스 18,000선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증시도 2,000포인트 근처, 이 전고점이죠. 1989.92포인트까지는 순조롭게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변수는 외인이 과연 코스피랑 코스닥이 언제 순매수 기조로 돌아서느냐에 맞춰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이 따라가지고 들어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휴장이었어요. 오늘은 1.7% 이상 좀 강하게 출발이 됐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 짚어봐야 할 텐데요. 자, 전일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어요. 배당 관련된 종목만 좀 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PB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업종은 운송장비 업종입니다. 운송장비 업종 1.03% 상승 중이고요. 건설업 0.69% 상승, 섬유유복 업종 0.62% 상승, 그리고 비금속 업종 0.49%, 의료정밀 0.39,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서비스 업종까지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내수 위주의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간만에 이제 현대차랑 이제 건설업종에서 배당금을 조금 늘리겠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현재 2.92% 상승한 17만 6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500원 상승한 53,900원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대림산업이 0.9%, 삼성물산 0.16%, 대우건설 0.34% 이렇게 지금 나머지 이제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은 현재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섬유유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이 이제 섬유유복으로 편입되면서 섬유유복이 최근에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1.85% 상승한 14만 7,500원, 한섬이 1.3% 상승한 31,200원, 대연이 2.29% 상승한 2,900원, 한세실업이 350원 상승한 39,400원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닥은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강하게 오르고 있는 업종은 디지털 컨텐츠 업종입니다. 계속해서 유의있게 보이셔야 될 업종인데 컴투스, 웹젠, 게임빌, M게임, 위메이드, 액토즈 소프트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이제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지금 중국계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소문이 있으면서 지금 14%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건설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제약
IT 소프트웨어, 화학, 출판 매체 복제 등 일단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 디지털 컨텐츠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수급 상황 체크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서 이 기간에 한 3조 원 정도 팔았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도 이런 행보가 계속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상황 어떤가요?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만 장 초반에 벌써 172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7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기관 투자자들은 141억, 개인은 4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인의 매도세가 언제 진정될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산타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기술적인 개념이 좀 틀려질 것 같은데 요 근래 투신과 연기금의 순매수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지만 증시를 뚜렷하게 상승시킬 힘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인보다는 외인의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한국 증시에 살아난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2000포인트를 좀 강하게 돌파해서 전 지수인 1990포인트, 80포인트 이 선까지라도 좀 올 것 같은데 이 선이 아직까지는 조금 희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3거래일 남았죠. 오늘 빼고는 금요일, 월화 3거래일 남았는데 이 3거래일 동안 외인의 매수세가 좀 힘입어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연말에 장을 좀 마감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11일 연속으로 좀 강력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좋은 종목들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장 초반에 말씀드린 배당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출발이요. 3원 80전 올라가면서 출발이 됐어요. 1106선 흐름인데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바라보세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만 80전이 상승한 1106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05원 40전과 1107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 수준인 1106원 4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호재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의 최정치와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그리고 11월 소비 지출 등이 모두 호재를 보이면서 미 연준이 내년 중반경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고요. 이는 미 국채 금리의 상승과 함께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번 국제외환시장에서의 특징적인 모습은 미 경제지표 호조라는 달러화 자체의 강세 요인뿐만 아니라 상대 통화의 약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인데요.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것은 엔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리스 의회의 2차 대통령 선출 투표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유로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호주 달러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달러와 강세가 지속될 수 있는 주변 재료가 부각되는 상황이고요. 이는 내년도에도 달러화가 강세로 지속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어제 유럽 여객시장에서부터 달러 N을 꾸준히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물 환율을 환산해서 오늘 새벽 1106원 90전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주목할 변수는 N1 재정 환율의 동향인데요. 어제 서울시장에서는 달러 N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원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서 N1 환율이 100엔당 910원대 수준까지 하락했는데요. 어제 장중에 1097원 10전까지 하락했던 달러 원이 1102원 70전까지 반등하면서 서울시장을 마감한 것은 미국의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역외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수와
또 N1 환율을 방어하려는 당국의 매수 개입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시장 참여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아시아장에서의 달러 N의 동향에 따라서 N1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에서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질 수 있겠고요. 달러 원은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 원은 1099원과 1109원 사이의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이후에는 연말까지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없는 만큼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N1 환율의 동향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외환시장 동향 정경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돌발 종목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역시나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지 배당 이야기만 나오면 올라갑니다. 배당 확대 이야기가 나오는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 흐름이 좋고요. 이어서 세운 메디칼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현재 급락하고 있어요. 한 10% 넘게 밀리네요. 다음은 아스트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흐름 어떤가요? 네, 먼저 현대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3.79% 상승한 17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당 확대 추진설로 이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이제 모멘텀을 제공하는 이야기고요. 현대차는 내년에 이제 배당액을 올해보다 한 2배 가량 확대한 주당 4천 원 안팎으로 결정할 것으로 이제 알려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조회 공시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PER 기준으로 봤을 때 6배 수준이고요. PBR 수준으로도 0.9배 수준. ROE랑 ROA 기준으로 봤을 때 ROE가 14% 정도 나오는 굉장히 높은 마진을 보이고 있는 회사거든요. 최근에 3분기 2015년 1분기 흑자도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단기적으로 바닥을 조금 잡은 모습입니다. 과거 14만 9천 원 바닥을 찍고 현재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인데 17만 8천 원에서 19만 원까지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배당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많이 빠진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ROE가 과거보다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평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일본 자동차들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저가의 N저로 이제 국내 시장에 많이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우려감으로 좀 많이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셔도 괜찮으실 종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세운 메디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메디칼이 지금 25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회사 한 해 영업이익이 올해 좀 많이 나오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12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배 정도의 이제 소송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 현재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큰 손해배상 소송을 걸리면은 2년치 영업이익이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생긴 거는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소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순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트레이딩이 자신 있으신 분이면은 지금 붙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TSCI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손해배상액을 지나치게 과장된 금액으로 청구했다는 것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돼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알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주요 추세도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아스트입니다. 아스트가 상장 첫날 일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하면은 U라든지 저번에 방송했던 녹십자 MS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장과 동시에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아스트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초가 공모가가 9,500원이었는데 그거를 밑돈 8,550원까지 형성된 상황에서 지금 8,59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장이 안 좋을 때 상승하는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쪽인 U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녹십자 MS 이런 쪽은
향후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먹거리가 되는 사업군이고요. 아스트가 하고 있는 국내 항공 부품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핵심 사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성장성은 있는 기업이지만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산업입니다. 이틀째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전날이었죠. 여야가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대산업의 경우 아무래도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한샘입니다. 4분기 실적 호조에 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 역시나 3%대 상승 흐름. 이스트소프트의 흐름이 좋습니다. 벌써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웹게임 퍼블리싱 업체가 이스트소프트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산업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저 방송을 좀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건설업 탑픽 2개 꼽자면 현대산업, 삼성물산 관심 있게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일 좋은 얘기가 나왔죠. 부동산 상한제를 폐지를 하겠다. 마지막 남겨둔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라고 해서 건설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건설업에 대해서 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1,350원 오른 39,4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하향하는 차트죠.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 대우건설 놓고 보십시오. 빠지고 있죠. 여지없이 차트 자체도 우하향하는 차트,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바닥을 못 잡고 있는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건설업종, 대우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현대산업도 그렇고, 건설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규제가 전일 여야 합의에서 풀리기 전에 이미 시멘트 관련된 쌍용양해를 일단 보시죠.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튀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멘트 톤당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시멘트 톤당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멘트 관련된 업종이 튕긴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건설업종이 튕겼어야 되는 건데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고, 점진적으로 말씀드리면 못 올라가고 있는 게 GS건설과 대림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건설업종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고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종이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시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지금이 바닥이니까 무조건 올인하자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운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대산업만 놓고 보시면 외인의 매도세는 꾸준합니다. 놓고 보면 언제죠 이게? 11월 28일부터 계속 순매도 계속 매도하고 있죠. 매도 계속 매도하다가 12월 10일 하루 빼고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매도세를 기관이 유일하게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굳이 건설업을 나는 사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현대산업이랑 삼성물산을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를 좀 담으셔도 올라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담으셔도 글쎄요, 좀 무리는 없는 가격이긴 하긴 한데 단기간 저점 대비해 가지고 한 20%가량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 큰 종목들은 바닥 전저점 저점이죠. 저점부터 이렇게 바운딩이 나와 가지고 한 20% 정도 오르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밀렸다 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풀었다고 해서 쭉쭉쭉 와서 연고점이 최고까지 46,000원까지는 가파르게 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만약에 이 종목이 39,000원대에서 좀 밀려가지고 38,000원, 37,500원 이 선이 차근차근 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해서 관심 가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케아 때문에 문제가 많죠. 광명 뭐 이케아 들어가려면 줄 서는데 1시간, 주차는데 1시간, 뭐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샘에서 4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호실적이 나와서 뭐 전일 대비해서 5,000원 오른 12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4.3% 정도 올랐네요. 내년도도 뭐 인테리어 부분에 고성장이 가능하다, 22%의 고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는 121선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인테리어 부분이나 뭐 가구 부분에서는 국내 기업이 독점을 했지만, 이제는 타국, 뭐 이케아가 뭐 이름만 들어보면 일본 기업인 것 같은데 일본 기업이 아닙니다. 뭐 독일 기업인데 해외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경쟁력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14만 7,500원부터 뭐 저가 11만 원 선까지 무너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 플러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이 가파르게 나와가지고 뭐 12만 5천 원 이 선까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2만 3천 원, 5천 원 이 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식을 하시면서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위로 수익을 낼 부분이 맞냐, 아래로 떨어질 부분이 맞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10,0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위로는 뭐 튕겨봤자 한 5,000원 정도 튕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이슈로 가는 게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트소프트인데 급등하고 있죠. 뭐 10%, 오늘 지금 같은 경우는 8.19%는 25,7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자사주를 중국의 이제 게임사에 뭐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 최대 웹게임 유통업체인 37WAN과 자사주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얘기가 먼저 돕니다. 현실적으로 돌기 때문에 14,000원, 15,000원 이때부터 가격이 거의 뭐 한 50% 이상 되죠. 한 7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따라서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힘듭니다. 분명히 힘든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종목들은 밀렸다 다시 갑니다. 밀렸다 다시 가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들이나 진짜 신들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개인 투자자가 맹목적으로 따라가시기는 좀 위험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갈지언정 이보다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서는 투자를 안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일모직입니다. 상장 닷새째인 오늘도 올라가네요. 이 장중에 사상 최고가도 경신이 됐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중국에서 LED 업체에 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흘째 강세 흐름인데요. 공급 과잉과 관련된 우려된 부분, 아무래도 영업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내기주 뉴입니다. 어제 상장됐어요. 전일에도 저희가 좀 다뤄드렸는데 오늘도 이틀째 급등입니다. 벌써 9% 가까이 치고 올라가네요. 새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제일모직이 그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닷새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그 장중에 뭐 13만 8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중 최고가를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상장하는 날 처음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히 제일모직을 그냥 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 자체만 보고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삼성 웰스토리로부터 이제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통상 지주회사들이 갖는 수익원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모직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녀들의, 지금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이제 이재용이라든지 이부진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보면은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이 회사들을 키우기 위한 모든 이제 지금 비상장 회사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비상장 알짜 회사들, 이런 것들 사업을
이쪽으로 갖다 붙이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일모직 가치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얘네들이 부가 늘어나게 되고 이게 부를 바탕으로 이제 삼성전자 그룹을 전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뭐 이런 지금 삼성 SDS랑 제일모직 이거 두 개 상장시키면서 이재용이 세계 200대 부자로 일단은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하게 되거든요. 그 제일모직 분명히 뭐 장중 변동은 있을 겁니다. 향후 뭐 잠깐 더 빠지거나 뭐 이런 거 있겠지만은 밸류에이션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향후 조정이 나오면은 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서 계속해서 제일모직은 관심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제일모직을 뭐 오파는 회사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삼성전자 그룹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구조의 핵심에 있는 회사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가 LED 보조금 중단을 이제 중국에서 한다고 했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서울반도체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갑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PER로 봤을 때는 꽤나 높은 회사입니다. 꽤나 높은 회사고 제가 이번에 뭐 이사 간다고 일단 조명집도 자주 들락거려 봤는데 LED 전구를 크게 많이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눈이 부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 시장이 향후 굉장히 커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조금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뭐 일단은 그 중국발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공급 과잉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점. 이런 점은 일단은 뭐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높은 밸류에이션은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라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27,000원까지는 트레이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때부터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그 뉴입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주뉴 하면서 뭐 7번 방의 선물, 변호인 그리고 뭐 이런 두 작품이 일단은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 뭐 올해 이제 크게 성공한 그 영화들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흥행한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영업 실적이 괜찮아졌고요. 그런데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뉴가 갖고 있는 그 자본금이 꽤나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PBR이 꽤나 낮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업종 중에서는 그 미디어 플렉스보다 뉴가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거기다가 이제 좀 플러스 알파로 지금 중국이랑 또 엮여 있죠. 중국이랑 엮여 있으면 굉장히 뭐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은 화책 미디어 그룹으로부터 대규모 이제 535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영화랑 드라마 중심의 컨텐츠 제작, 투자, 유통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과거에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트랜스포머 4인가 역대 뭐 그 미국에서 개봉한 최악의 영화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영화였는데 이게 중국 쪽 PPL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 관객은 굉장히 많이 동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작 능력이랑 유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네, 다음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5%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다음 종목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입니다. 또다시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라비스테온 공동 인수 기대감이 아무래도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오키스 전자입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이에요. 시초가부터 공모가 한 50%를 웃돌면서 출발이 됐는데 세 종목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전고점이 65,000원 대비해서는 조금 밀렸었죠. 밀렸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2,600원 상승한 56,400원 4.64%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21선을 좀 맞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정부에서 현정은 회장의 방북은 승인했지만 박지만이는 가지 말아라 라는 뉴스와 함께 현대 엘리베이터 북한과 관련된 사업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일,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이호 여사가 정부에게 북한을 방북을 승인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한과 동시에 현대도 같이 가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는 돌았기 때문에 현대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시초가에 좀 잡아가지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닥을 보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전을 좀 받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형적인 5만 원대, 이 5만 5천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항 매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파른 상승은 이 기업 또한 좀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사라져버리면 주가가 당연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이슈에 노출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좀 판단하시고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뉴스화가 점차적으로 좀 안 되고 8시 뉴스에도 안 나오고 재료가 소멸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면 5일선, 3일선, 7일선 그런 거 따지시 마시고 바로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한국타이어월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피스테온 인수 가격에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2.92% 상승한 24,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타이어가 이제 사모펀드랑 조인해가지고, 한라비스테리온 공조를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수혜를 한국타이어 월드가 받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또한, 모멘텀이 글쎄요,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가 단기간 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정고점이 23,000원까지는 뚫고 24,500원, 25,000원 이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이 내기는 쉽지 않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이즈가 큰 기업은 바닥부터 고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봐야 20% 이상을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면 25%. 그렇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20% 이상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눌림 먹일 때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는 전략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킨스 전자인데 오늘 상장했죠. 상한가 달렸다가 오늘 좀 밀려가지고 800원, 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 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후공정 기업,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정을 할 때 잘못되는 부분을 이렇게 걸러주는, 검사해주는 기업인데, 주요 고객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등에서 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주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주 상장하고 1년 후에 공모가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 미만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공모가가 거의 최대한 높게 성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현대로템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최근에 상장한 삼성 SDI만 놓고 보시라도, 상장했을 때 38만원이었죠. 지금은 28만원. JYP도 YG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장한 모든 기업들이 상장 대비해서 1년 후에는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단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물론, 그건 좋습니다. 반도체 시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종목 자체를 나는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겠다 하시는 개념은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공모주, 상장주에 대해서는 개인은 좀 투자를 꺼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PB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